오늘은 이제 요즘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도 말을 할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에 대한 좀 질문과 답변을 Q&A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가 수면 임플란트 혹은 꼭 임플란트가 아니어도 돼요, 수면 치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영상이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면 진료가 전신 마취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확하게는 수면 진료는 전신 마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면 진료를 얕은 진정 혹은 의식화 진정이라고 말을 해요, 치과에서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얕은 잠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신 마취라는 건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는 양악 수술을 하거나 구강암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큰 수술을 할 때 아예 외부로부터의 자극에서 깨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전신 마취가 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잠을 자지만 우리가 깨우면은 깨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로 얕은 잠에 들게 만드는 것이 치과에서 원하는 수면 마취 할 때 그 수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환자분들을 깨워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들한테 입을 더 벌려주세요 말씀드리면은 더 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신기하죠? 요 정도의 수면 상태를 의식화 진정, 치과 치료에서 말하는 수면 치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 임플란트 이거 진짜 안전한가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약물에 따라서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안전한 약물을 쓰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말이 좀 복잡하죠? 치과에서 수면 치료로 사용하는 약물들은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쓰고, 일반적으로 치과 수면 마취에서는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가장 많이 씁니다. 미다졸람의 가장 큰 장점은 미다졸람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역전제 플루마제닐이라는 약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잘 안 깨요. 이제 수술이 끝나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안 깨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른 약물의 경우는 이제 조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안 깨면은 이 역전제를 집어넣으면 바로 깨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비가 있고,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의료진이 있으면서 그 약물의 농도를 적당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역전제를 구비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안전한 치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수면 진료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수면 상태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임플란트밖에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치과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상당히 겁이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는 당연하고요, 사랑이발치도 수면 상태에서 하시고요, 신경치료도 수면 상태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치료, 마취하고 잇몸 속에 있는 염증들을 긁어내는 잇몸치료도 마취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스케일링도 나 이거 마취하고 나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치과에서 하는 모든 진료는 사실상 수면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면 치료는 누구에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수면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겁쟁이들, 치과에 대한 공포나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나는 치과에만 가면은 막 공황장애가 올 것 같고 손에 땀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나는 치과 치료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수면 치료를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의외로 나는 치과에 가면 겁나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입 벌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수면 치료를 하시면은 그 기억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입에다가 뭘 갖다 대기만 하면 이제 헛구역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구역 반사가 심한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구역 반사가 심해서 치과에서 치료받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수면 마취를 하시면은 상당히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입이 작다, 내가 입이 작아서 의료진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수면 마취를 하시면은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면 마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치과에서 쓰는 수면은 아까 얕은 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작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30분, 길면은 1시간 정도까지 이 마취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이 위아래 전체를 다 임플란트를 한다, 1시간 안에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중간에 깨는 게 두렵다거나 하신다면은 치료를 좀 나눠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시간, 3시간 잠을 잘 수는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수면 치료하고 나면 이거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가요? 예, 당연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제일 힘든 과정을 수면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치료에 대한 나쁜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 수면이 깨고 내 국소마취들이 깬다면은 거기 수술을 받은 자리나 혹은 내가 치료를 받은 자리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치과 치료를 겁내하시는 분들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치료 받고 나서 아픈 건 상관없어요. 치료할 때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예. 수면 마취를 하시면은 치료하는 동안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게 없고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7번. 그러면은 이렇게 편한 수면 마취를, 수면 진료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고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신다면 치과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정도의 진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치료를 수면 상태에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약하거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으시겠죠. 그래서 의료진이 보고 판단하에 이거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이랑 협진을 통해서 수면 진료가 가능하신 상태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면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너무 약하신 몸 상태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떨어지고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면 진료를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일단 수면이고 뭐고 정말 안전한 게 최우선이고 정말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수면을 했다가 못 깨거나 막 위험한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나는 어떤 거를 체크해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안전한 약물을 사용하느냐, 미다졸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할, 내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 해줄 장비들이 있는가. 또 한 가지, 그 장비들을 가지고 내 이 수면 상태를 잘 파악해줄 의료진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혹시나 있을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과 그런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다면은 내가 이곳에서, 이 치과에서 수면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수면 진료를 제대로 하려면은 장비도 좋아야 되고 장비도 고급일수록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팀이, 수술팀이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수술할 사람도 필요하죠. 이 수술할 사람을 도와줄 퍼스터시도 필요하고 그거를 도와줄 세컨더시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술 하나가 이루어질 때 4명의 인원이 있어야지 사실 수면 진료를, 수면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수면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저도 이제 치료를, 치과 치료도 이제 슬슬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또 건강검진 할 때도 수면을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 제 생각은 내가 수면 진료를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요새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할 때 이 수면이 아닌 상태, 난 수면 마취가 싫어요, 위험해서 싫어요, 나는 그냥 참고 해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굳이 수면이 아닌 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치과 치료도 앞으로 차차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치과 치료만큼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힘든 치료들을 조금 더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과 치료들이 상당히 대중화가 되고 보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런 시설과 인력들을 정확하게 잘 갖추고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이 수면 임플란트나 수면 치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면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수면 치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한번 주변에서 이제 수면 치과, 수면 임플란트 치과 이런 거를 잘 검색을 해보시고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신다면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